부의 그릇을 키워서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우리에게는 매일 취급하는 돈의 본래 성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또한 평생 필요하고 어울리게 되는 돈의 본질을 교육과정에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그릇이 커져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릇이 크지 않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왔다 해도 언젠가 도로 나가버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에게 입문서라 불리는 부자의 그릇입니다. 이 책은 쉽게 읽히면서도 우리 인생 내내 함께할 돈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의 본질 4가지.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자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면 아마 그들은 당신의 일상과 취향을 대부분 짐작해낼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용방식에서 그 결과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축과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절제력과 경제관념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음주와 오락에 지나치게 돈을 쓰는 사람은 삶이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의 그릇은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현역에 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둔 미국 운동선수 10명 중 6명은 은퇴 후 파산을 합니다. 미국의 프로스포츠계는 선수들에게 터무니없이 큰 연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역일 때뿐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모든 선수들의 수입은 끊기고 맙니다. 그때가 되면 성공한 수많은 선수들은 평생 써도 남아도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개 중에는 현역 시절과 똑같이 화려하게 살다가 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수많은 파산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자신이 돈을 마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스포츠 해설을 맡거나 주변에서 지켜 세워주는 나날이 한동안 계속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일자리마저 시즌 몇 회가 지나면 이제 막 은퇴한 선수들로 대체됩니다. 이윽고 어느 해쯤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통장 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 이 공포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실 그들에게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젊은 시절부터 거금을 받아왔고 주변에는 자기를 받들고 칭찬해주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다 현역 시절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해서도 스포츠 업체와 계약하거나 방송일로 수입이 줄지 않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선수들 대다수는 현역 시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입과 그 시절과 똑같은 화려한 생활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런 압박감에 머리를 싸매다가 대부분 잘못된 투자를 하는 바람에 결국 파산에 이릅니다. 돈의 세계는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맹렬한 승부의 세계였던 그들의 현역 시절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보기엔 최고의 경기였다 해도 결국엔 생각지 못한 원인으로 질 수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프로스포츠 선수 출신자들이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홈런을 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의 그릇, 즉 돈을 다루는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사치만 안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럴까 싶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돈그릇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무일푼일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열을 내뿜고 있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각 사람들에게 적합한 온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잘 쓸 겁니다. 하지만 1억 원을 주면 어떨까요? 분명히 제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말입니다. 돈의 소유자는 없다.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불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겉과 안, 양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지 못합니다. 하지만 돈의 양면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빚을 얻는 것에 대한 고민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행의 돈이 아닙니다. 은행 돈은 맡긴 예금자의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곧 빚입니다. 은행은 그 돈을 사업가에게 빌려주고 금리를 받아 그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불합니다. 이 순환의 고리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소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은 늘 어디론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돌고 도는 돈은 지금이라는 순간에만 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 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리와 같은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시장에서 교환 가치가 상승할 물건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돈을 교환 가치 상승 여지가 조금도 없는 물건으로 바꿔 그걸 소유하려 듭니다. 돈은 믿음으로부터 생긴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돈은 다른 사람에게서 옵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회사가 줍니다. 장사를 하면 돈은 고객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미성년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당신의 통장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믿을 만하다고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당신에게 주어지는 대출액과 금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의 역사란 신용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경제가 처음 성립되었을 땐 사람들은 물건만 믿었습니다. 눈앞의 물건과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경제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에 시간관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실제 교환까지 필요한 시간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가 발행되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돈이 탄생했습니다. 물건과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신용이 처음으로 거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용과 돈은 한 묶음으로 생겨났습니다.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 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신용은 큰 돈을 낳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 그릇도 따라서 커지게 됩니다. 돈은 커다란 흐름과 같습니다. 그 흐름을 끌어당기려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오는 법입니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 즉 신용을 눈에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돈은 신용 있는 사람에게만 다가옵니다. 신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합니다. 신용은 지나간 행동들이 하루하루 쌓인 결과물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모두 신용을 얻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신용을 얻으면 돈이라는 형태로 돌아오게 되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도구가 됩니다. 요컨대 매일의 생각들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